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대하던 봄이 찾아왔고 여러분이 아끼는 정원에 나가봤는데 싱그러운 새싹과 통통하게 부푼 꽃봉고리 대신 검게 변해 생기를 잃은 식물들의 잔해만 남아있다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파지는 광경이죠. 아마 모든 정원사분들이 화려한 장미나 풍성한 비비추 호스타가 혹독한 겨울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을지 가슴 졸이며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그 모든 걱정과 불안을 끝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의 정원을 안전하게 지켜줄 믿을 수 있고 검증된 다년생 식물 월동 준비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 중 몇 가지는 그 놀라운 단순함과 효과에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특히 5번째 방법은 숙련된 정원사들만 아는 비장의 무기로 여러분의 시간과 걱정, 그리고 비용까지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앉으세요. 여러분의 정원을 살리는 작전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식물들이 겨울에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적은 낮은 기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식물을 파괴하는 것은 단순히 영하의 온도가 아니라 바로 급격한 온도 변화와 매서운 찬바람입니다. 낮에는 따뜻한 햇볕에 눈이 녹았다가 밤에는 갑자기 강한 한파가 닥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줄기의 미세한 틈이나 뿌리목으로 스며든 물은 얼면서 팽창하고 말 그대로 식물의 조직을 내부에서부터 찢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요 임무는 다년생 식물을 아기처럼 담요로 따뜻하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밑에 기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도 널뛰기를 완화하고 건조하게 만드는 겨울 바람과 얼음비로부터 식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정원에 있는 식물 각각에 맞는 피복 방식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미에게 완벽한 보호 방법이 휴케라 같은 다른 식물에게는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월동 준비 방법, 바로 올바른 멀칭, 물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고 당장 톱밥 포대를 들고 흙 위에 두껍게 뿌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실수가 숨어 있기 때문이죠. 많은 초보 정원사들은 멀칭을 단순히 식물이 따뜻하도록 유기물을 흙 위에 덮는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입니다. 겨울철 멀칭의 주된 목적은 식물을 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단열재나 보온병처럼 토양의 온도를 안정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멀칭은 흙이 깊게 어는 것을 막아주고 더 중요하게는 뿌리가 가장 취약해지는 동결과 해동이 반복되는 위험한 순환으로부터 뿌리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따뜻한 날씨와 추위가 교차하며 발생하는 이 순환 때문에 잔뿌리 수분 흡수 뿌리들이 찢어지고 결국 식물이 약해지거나 고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오해는 당장 풀도록 합시다. 모든 멀칭이 다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잘못 선택된 재료는 오히려 뿌리목 근부 UOD 썩게 만들고 곰팡이병을 유발하며 심지어는 설치류, 쥐들에게 아늑한 보금자리를 제공하여 소중한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는 잔치를 벌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겨울철 멀칭의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최고의 선택은 완숙 퇴비 또는 잘 부숙된 부엽토입니다. 이 재료들은 흙 위에 통기성이 좋고 느슨한 층을 만들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봄이 되면 작용하는 훌륭한 유기질 비료 역할까지 겸합니다. 또 다른 훌륭한 대안은 산성 제거된 상층 토탄 피트모스입니다. 피트모스는 매우 가볍고 수분 흡수력이 뛰어나며 단열 효과, 보온성도 매우 좋습니다.
잘 마른 낙엽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나무의 잎만 골라야 합니다. 단풍나무, 참나무 또는 자작나무의 잎이 가장 적합합니다. 하지만 과일나무의 낙엽은 곰팡이성 질병의 포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나무나 낙엽송 같은 침엽수의 껍질, 바크도 좋은 선택입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미관상 보기 좋으며 토양을 살짝 산성화시켜서 이런 환경을 좋아하는 식물들에게는 특히 좋습니다. 이 모든 재료를 사용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은 바로 건조하고 느슨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젖어 있거나 뭉쳐진 상태의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피해야 할 재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덮개로 사용할 때 가장 큰 적은 바로 생톱밥 혹은 나무 부스러기입니다. 이것들은 흡습성이 매우 강해서 수분을 잔뜩 빨아들인 뒤 얼어붙어 마치 단단한 얼음 껍질처럼 변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덮개 아래에서는 식물이 높은 확률로 짓무르거나 썩게 됩니다. 게다가 생톱밥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토양의 질소를 빼앗아 토양을 척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논란이 많은 재료는 바로 집소로마입니다. 물론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쥐나 들쥐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5성급 호텔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쥐들은 거기서 겨울 동안 보금자리를 만들고 여러분의 식물의 뿌리와 껍질을 겨울 식량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초해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건초에는 엄청난 양의 잡초, 씨앗이 들어있어서 다음해 여름 내내 잡초와 씨름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사용하려는 재료에 확신이 없다면 겨울 멀칭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보다 소중한 식물을 잃을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멀칭 재료뿐만 아니라 그 기술 자체도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멀칭을 해야 할까요? 가장 적절한 시기는 첫 서리가 안정적으로 내린 후 흙의 표면이 살짝 얼었을 때입니다. 만약 너무 일찍 멀칭을 하게 되면 덮개 아래에 따뜻하고 습한 환경 때문에 부패 과정이 시작될 수 있으며 식물이 충분히 동해에 대비하거나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멀칭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규칙은 절대로 관목의 중심부나 뿌리목을 덮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숨을 쉬어야 하는 가장 취약한 지점입니다. 만약 이곳을 멀칭제로 완전히 덮어버리면 식물이 습해를 입어 썩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항상 줄기 주변에 50cm 정도의 에어포켓 공기 주머니 이라고 불리는 빈 공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멀칭제는 이 공간 주위를 둘러싸면서 일종의 둑처럼 쌓아 올려주세요. 층의 두께는 재료와 기후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10cm에서 20cm 사이가 적당합니다. 봄이 되어 흙이 녹기 시작하면 멀칭제를 관목의 중심부에서부터 조심스럽게 걷어내야 합니다. 이제 멀칭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함께 사용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북주기입니다. 북주기는 식물의 밑동 주변에 흙이나 다른 부드러운 재료를 쌓아 언덕 모양의 흙더미를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이 방법은 생장점, 재생아, 이 지표면에 가깝거나 줄기에 있는 식물에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물론 장미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티 장미나 플로리분다 장미가 그렇죠. 이 품종들은 접목 부위와 아래쪽 눈이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북주기를 해주지 않으면 심각한 동해를 입거나 완전히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종, 삼군 클레마티스, 일부 수국 품종,
부들레아 등 추위에 약한 관목들 역시 북주기가 필수입니다. 이 간단한 재배 기술은 식물의 가장 중요한 부위에 추가적인 보호층을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 혹독한 추위와 칼바람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월동을 거쳐 다음 시즌에 풍성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북주기에는 어떤 재료가 가장 좋을까요? 가장 간단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바로 옆밭에서 가져온 일반 텃밭 흙입니다. 하지만 흙은 반드시 푸석푸석하고 건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식물 바로 밑에서 흙을 퍼 올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뿌리가 노출되거든요.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흙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은 건조한 피트모스나 완숙된 퇴비입니다. 이런 재료들은 가볍고 통기성이 좋으며 추위에 단단한 덩어리로 얼어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주기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모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래가 푸석푸석하다고 생각해서 이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사실 모래는 열전도율이 매우 높아서 빨리 얼고 또 빨리 녹습니다. 게다가 모래는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뿌리 부분에서 얼음 덩어리로 변합니다. 이건 식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식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겨울 월동용 덮개로 모래를 쓰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북주기 흙덮기. 기술에도 나름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북주기는 멀칭과 마찬가지로 땅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안정적인 영하의 날씨가 시작될 때 시행해야 합니다. 흙더미의 높이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장미의 경우 접목 부위와 줄기의 밑동을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최소 20-30cm 이상으로 흙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클레마티스라면 20cm 정도면 충분합니다. 흙더미를 쌓을 때 줄기의 껍질, 숲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또한 흙을 너무 단단하게 다지면 안 되며 흙이 공기를 품고 숨 쉴 수 있도록 느슨하고 폭신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봄철에 멀칭을 제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북주기 된 식물을 너무 서둘러서 풀어주지 마십시오. 강한 늦설이 늦은 한파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점진적으로 흙을 걷어내야 합니다. 너무 일찍 흙을 걷어내면 막 깨어난 눈, 싹을 죽일 수 있고 너무 늦으면 과도한 습기로 인해 줄기가 썩어버리는 피해 습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까다롭고 추위에 약한 식물들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건식 덮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공중 건조식 월동법이라고도 부릅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식물 위에 일종의 작은 집, 즉 피복을 만들어주는데 이것이 추위 자체보다는 겨울철의 습기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원사의 황금률을 기억하세요. 겨울에는 냉해보다 습기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내성이 강한 식물들은 건조한 추위는 비교적 쉽게 견딥니다. 하지만 냉해와 습기가 합쳐진 조합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젖은 눈, 얼음비, 일시적인 해빙기 등 이 모든 것이 줄기와 뿌리목을 젖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물이 얼면 그 얼음이 식물의 조직을 찢어버립니다. 건식 덮개는 공기층을 만들어 습기가 식물에 닿지 않도록 해줍니다. 덕분에 식물은 편안하고 무엇보다도 건조한 상태로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장미, 큰잎수국, 로도덴드론, 포도 등 겨울나기가 까다로운 모든 연약한 식물들에게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공기가 잘 통하는 건조형 월동덮개의 기본은 바로 뼈대, 즉 틀입니다. 이 뼈대의 역할은 쌓이는 눈의 무게를 견디고 식물 위에 필요한 공기돔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가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뼈대가 식물의 가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틀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 등을 담았던 나무 상자를 거꾸로 뒤집어 사용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간이 비닐하우스용 플라스틱 활대를 구해 식물 위에 십자 모양으로 교차해서 꽂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밑부분이 없는 오래된 양동이나 여러 개의 말뚝을 위에서 모아 텐트 모양으로 묶어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부 정원사들은 원예 용품점에서 판매하는 특수 제작된 금속이나 플라스틱 원뿔형 덮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뼈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바로 견고함과 안정성입니다.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하며 첫눈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해야 합니다. 뼈대의 높이는 식물 자체보다 17-15cm 정도 더 높게 설치해야 합니다. 일단 골조가 다 만들어지면 이제 덮개 소재를 씌워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확실하고 좋은 선택은 단연 스펀본드, 루타실, 아그로텍스 같은 부직포 소재입니다. 이 소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통기성이 좋다는 겁니다. 공기는 잘 통하게 하면서도 바람이나 습기로부터는 식물을 완벽하게 보호해 줍니다. 겨울철 보온용이라면 제곱미터당 60g 정도의 표시가 된 비교적 두꺼운 소재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두 겹으로 겹쳐서 사용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충분한 보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겨울철 월동 준비에 있어서 최악의 적 1순위로 꼽히는 소재가 바로 폴리에틸렌 비닐입니다. 이 용도로는 절대, 정말 명심하시고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비닐 밑에서는 결로 물방울가 생겨서 식물이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잠깐이라도 날이 풀리는 해빙기가 오면 비닐 안쪽은 말 그대로 온실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온실 효과 때문에 새싹이 너무 일찍 깨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강한 한파가 닥치면 결국 식물은 그대로 얼어 죽게 됩니다. 비닐 덮개에 대한 오해를 다시 한번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비닐 덮개가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상해보세요. 영하 10도의 겨울 맑은 날입니다. 밀봉된 비닐 덮개 아래에서는 태양이 온실 효과를 만들어 내부 온도가 영상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따뜻함에 속은 식물은 잠에서 깨어나 세포 조직 내에서 생장 과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온도가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고 막 깨어난 연약한 조직은 그대로 얼어버립니다. 이는 식물이 견디기 어려운 엄청난 스트레스이며 대부분의 식물은 이 충격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비닐 덮개 아래는 통풍이 안 되고 습도가 높아져 곰팡이, 잿빛 곰팡이병 같은 각종 곰팡이성 질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결국 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살아있는 식물 대신 미끌거리고 썩어버린 덩어리만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단연생 식물을 확실하게 망치고 싶다면 비닐로 덮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닐 덮개는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직포 같은 인공 덮개 재료가 없다면 어떨까요? 걱정 마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훌륭한 덮개 재료를 스스로 제공합니다. 바로 소나무나 전나무 같은 침엽수의 가지, 소리피나 잎이 붙어있는 체의 가지입니다. 이것은 정원세계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도구입니다. 첫째, 눈을 아주 잘 잡아두어 식물 위에 따뜻한 담요를 하나 더 덮어주는 효과를 냅니다. 둘째, 낙엽과는 달리 뭉치거나 딱딱하게 눌리지 않으며 침엽수 잎 사이에는 항상 공기가 남아 통풍이 잘 유지됩니다. 셋째, 소립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곰팡이 감염 같은 균류성 질병을 퇴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뾰족하고 거친 침엽수 잎은 쥐나 설치류가 매우 싫어합니다. 따라서 이 가지들은 물리적인 보호 역할까지 겸하는 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가지들을 구할 수 있다면, 물론 숲에서 살아있는 나무를 꺾지 않고 벌채 후 남은 가지나 가지치기 잔해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많은 식물을 덮어주는 최고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과습으로 인해 썩는 것을 두려워하는 휴케라나 라벤더 같은 식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솔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솔가지를 키 작은 식물 주변 땅에 바로 깔아주는 방법도 있고, 작은 텐트 모양으로 덮개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장미나 클레마티스 같은 식물을 덮어줄 때는 줄기를 먼저 땅 쪽으로 눕혀 철사나 클립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이때 차가운 땅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반드시 줄기 아래에 작은 판자나 스티로폼 조각을 받쳐주세요. 그 위에 솔가지를 여러 겹 두툼하게 덮어주면 됩니다. 만약 뼈대 프레임과 부직포 스펀본들을 함께 사용하여 덮개를 만들었다면 솔가지는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식물 위에 직접 깔아주거나 아니면 덮개 바깥 부직포 위아에 올려서 눈을 더 잘 붙잡아주고 설치류의 접근을 막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솔가지를 채취할 때는 침엽수 잎이 솔잎, 이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영하의 기온일 때 하셔야 합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봄이 되어 식물이 잠에서 깨어날 때쯤에는 너무 그늘지지 않도록 솔가지를 제때 제거해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제 네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엄밀히 말해 식물을 덮어주는 월동 덮개라기보다는 일련의 준비 작업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바로 올바른 가을 준비 작업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전지, 즉 가지치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목해 주세요. 가을에는 모든 다년생 식물을 뿌리째 잘라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화단 전체를 망칠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많은 식물들이 묵은 줄기를 그대로 둔 채 훨씬 더 잘 월동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억새나 아스틸베 같은 식물의 속이 빈 줄기들은 뿌리 시스템에 추가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며 눈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휴케라나 바위치처럼 일부 식물들은 아예 잎이 달린 채로 눈 아래에서 겨울을 납니다. 이 잎이들이 바로 식물에게 자연적인 덮개가 되어주는 것이죠. 따라서 가을 전정의 황금률은 이렇습니다. 잘라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자르지 마세요. 차라리 봄에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가을에 무턱대고 자르는 행위는 월동을 앞둔 식물을 오히려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가을에 전정을 하는 것이 단순히 가능하다의 수준을 넘어 필수적인 식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겨울이 되면 지상부가 고사하는 다년생 식물들입니다. 이 무성한 잔해들이 남아있으면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클래식한 예로는 모란 작약, 플록스, 비비추, 호스타, 원추리, 델피니움 등이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잎이 누렇게 변하고 시든 첫 서리가 내린 직후에 전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줄기를 지면에서 약 수오절렴 센티미터 정도 높이로 잘라줍니다. 특히 해당 식물이 시즌 중에 병을 앓았다면 모든 식물 잔해를 수거해서 소각하거나 철저히 폐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겨울을 나는 곰팡이, 포자나 해충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을에는 장미의 위생 전정도 시행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가늘거나 병든 줄기는 물론 잎과 꽃봉고리까지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미가 불필요한 녹색 덩어리를 유지하는 대신 겨울을 준비하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준비 단계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월동 대비 물주기, 즉 수분 보충 관수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추위가 닥치기 전에 왜 굳이 물을 줘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사실 이 과정은 특히 가을철에 비가 적어 건조했다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 식물들은 단순히 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 가뭄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찬바람이 나뭇가지나 잎의 수분을 계속 증발시키는데 뿌리는 얼어붙은 땅에서는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식물이 수분이 부족해져 말라 죽는 것입니다. 가을에 물을 충분히 주면 흙 깊숙한 곳까지 물이 스며들어 겨울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수분 저장고가 생기는 셈입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머금은 땅은 잘 얼지 않을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의 온기를 더 잘 전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월동 대비 관수는 본격적인 영하의 추위가 찾아오기 전인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자란 관목이나 나무 한 그루에는 30리터에서 50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올바른 가을철 시비입니다. 여름에는 왕성한 잎이 성장을 위해 식물들에게 질소 N를 줍니다. 하지만 가을의 질소는 경계해야 할 최악의 적입니다. 질소는 서리가 내리기 전에 성숙할 시간이 없는 새순이 자라도록 촉진합니다. 이 새순들은 필연적으로 죽게 되며 결국 식물 전체를 약화시킵니다. 가을에는 우리 식물들에게 완전히 다른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이들의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인P과 칼륨 K입니다. 이는 뿌리 시스템의 발달을 담당하며 양분을 저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칼륨은 식물의 내한성을 높여주고 줄기의 목질화를 촉진하며 세포벽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8월 말이나 9월에는 다년생 식물 주변에 인산 칼륨 비료를 시비해야 합니다. 이는 과인산 석회, 슈퍼포스페이트와 황산 칼륨의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질소 함량이 최소화된 특수 가을용 복합 비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비는 식물의 건강과 성공적인 겨울나기를 위한 핵심 비결입니다. 드디어 5번째 방안 방법입니다. 가장 뛰어나면서도 완전히 무료인 방법이죠. 바로 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평범한 눈이야말로 자연이 고안한 가장 훌륭하고 믿음직한 담요입니다. 눈의 구조는 90%에서 95%까지 눈송이 사이에 갇힌 공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기는 최고의 단열재입니다. 불과 50cm 높이의 눈더미만으로도 바깥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져도 땅 표면 온도는 0.9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덮여 있으면 식물들은 이상적인 환경 속에 있게 됩니다. 온도는 안정적이고 땅을 마르게 하는 바람도 급격한 기온 변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겨울철 정원사의 가장 중요한 월동 대책은 식물을 덮는 것보다는 밭에 눈을 쌓아두고 그 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추위에 약한 작물 주변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눈을 정원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바로 눈 가두기 방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만약 정원이 바람에 노출되어 소중한 눈 이불이 자꾸 날아간다면 인공적인 방어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을에 키 큰 다년생 식물의 줄기를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훌륭한 눈 가림막 역할을 할 거예요. 혹은 가지치기 후 남은 나뭇가지나 잣나무 가지 같은 것을 화단 위에 깔아두셔도 좋습니다. 딸기밭이나 월동마늘 재배지 옆에는 나무판이나 합판으로 만든 작은 울타리를 세워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겨울 내내, 특히 눈이 온 후에는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장미, 수국, 그리고 기타 연약한 식물의 덮개 위에 눈을 더 많이 얹어주세요. 크고 폭신한 눈더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이나 제설제를 사용한 통로에서 눈을 가져오지 마세요. 또한 잔디밭의 뿌리가 드러나도록 땅바닥까지 눈을 긁어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 눈은 오지 않고 기온만 뚝 떨어지는 겨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원에게는 이보다 더 위험한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서리가 흙이 그대로 드러난 맨 땅을 때리는 이런 혹독한 겨울에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때 앞서 설명했던 4가지 방법들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눈이 없다면 주된 단열재의 역할은 멀칭재가 대신해야 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두껍게 덮어줘야 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건식 덮개, 에어 드라이 커버는 이제 까다로운 식물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덮개 지지대 프레임, 주변에는 마른 낙엽이나 짚을 담은 자루를 활용해 보온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람에 의해 덮개가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눈이 없는 겨울에는 평년에 눈이 해주던 역할, 즉 바람과 급격한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되는 안정적인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이런 접근 방식만이 극한의 조건에서 정원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다년생 식물의 성공적인 월동을 위한 5가지 핵심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바로 토양 온도를 안정시키는 올바른 멀칭, 가장 취약한 식물을 위한 흙 덮어주기, 연약한 식물을 위한 통풍이 잘 되는 꼼꼼한 덮개, 전지, 물주기, 영양 공급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가을 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이 가진 놀라운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규칙이나 알아야 할 세부 사항이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으로 지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원에 있는 각각의 식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티 장미를 살릴 수 있는 덮개라 할지라도 내한성이 강한 휴케라 흐체라에게는 오히려 습기가 차서 곰팡이로 인해 식물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색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관찰력과 식물에 대한 애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고 새로운 것을 배우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월동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수년 동안 실패 없이 사용해 온 여러분만의 비법이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최고의 정원지의 백과사전을 만들어 봅시다.